맑고 푸른 하늘과 바다, 봄바람에 부드럽게 물결치는 초록의 청보리밭.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 현대사의 질곡을 통과해온 흔적이 아직도 동백꽃처럼 붉은 상흔으로 생생히 남아있음을 아시나요? 70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 시린 기억.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4.3은 여전히 어루만져야 할 제주의 상처이며 지울 수 없는 역사이고 끝없이 돌봐야 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우 제주 컬처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역사의 아픔을 화해, 상생, 인권, 평화의 미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제주 도립미술관 4.3 70주년 특별전 포스트 트라우마를 찾아갑니다. 제주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한라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제주 도립미술관. 이곳은 지역미술 문화발전을 이끌고 있는 전문 미술관이며 숲속의 미술관답게 도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평화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네, 나우 제주 컬처 오늘은 아주 멋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봄날, 아름다운 이 날씨에 우리가 그 슬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를 열고 있고요. 네, 그 전시 이야기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시 이야기 전에 일단 도립미술관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술관이라고 하는 집은 미술을 테마로 하는 박물관이에요. 또 작품의 창고이기도 하고 또 작품이 다치면 고쳐주는 병원이기도 하고요. 네. 또 미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교육장입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인터뷰 이제 오면서 보니까 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더라고요. 네, 우리가 유럽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뮤지엄이 살아있잖아요. 네. 뮤지엄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중년층, 노년층도 뮤지엄을 통해서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제주도도 도립미술관과 함께 그런 예술적인 공론장을 자꾸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7시 5분 오늘도 자전거를 끌고 너를 만나러 간다 힘차게 페달을 밟고 포스트 트라우마 전이 지금 마련되고 있잖아요. 네. 포스트 트라우마가 어떤 뜻인가요? 네,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죠. 아, 네. 근데 거기에 포스트를 붙였습니다. 넘어서 극복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제주 4.3을 우리는 희생, 상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필요가 있고요. 또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포스트 트라우마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마련된 포스트 트라우마전은 평화라는 인류사적인 보편 가치를 예술로 재해석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제주 4.3을 비롯해 20세기 동아시아의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한 국내외 참여 작가들의 회화, 조각, 드로잉, 사진, 영상 등 총 226점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실 4.3과 관련된 작품들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동아시아의 이야기까지 함께 담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마련하게 되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렇죠. 제주도의 역사를, 4.3의 역사를 우리의 아픈 상처로 인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대만에서 벌어진 학살, 오키나와,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많은 장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다음에 난징과 하얼빈, 하얼빈에는 또 731 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홀로코스트는 알아도 만주에서 벌어진 그 생체 실험, 731 부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보자는 차원이고 또 80년 광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이 역사적으로 어떤 좌표 위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돌아보는 네. 그런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동아시아의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끊고 평화를 소망하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규모가 큰 작품들 속에서도 눈에 띄는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 강요배 화가의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백님. 네, 어렵게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백님 작품 앞에 앉아 있어요. 천지불인이란 말에서 불인이란 이름을 따오셨던데. 전체적인 것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마다 네. 다를 겁니다 아마. 아나운서 분이라는가? 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아. 그걸 좀 듣고 싶으네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개막식 사회를 제가 봤어요. 이 트라우마전. 근데 그때 맨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먹먹하고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제가 도민이기도 하고 4.3의 아픔을 또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더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사실은 그 북촌 네. 그 1949년 1월 달에 네. 그 대학살이 있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네. 그 혹독하게 부는 바람 네. 이런 걸로 확 휘말치는 걸로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1년 정도 작업을 했어요. 네. 근데 아까 그래서, 그 혹독하게 불어지는 바람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성난 파도 같은 느낌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네. 하늘도 뭐 바다도 뭐 땅도 뭐 나무도 뭐 모진 바람 속에서 쓰러져 가고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어질지 못하다는 뜻으로 제가 제목을 그냥 불인이라고 어질지 못하다는 예, 예. 뜻으로. 어쩌면 역사 속에서도 이게 네. 실제 했었고 여기 섬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네. 자연의 그 시련을 딛고 이겨내면서 뭐 나무도 성장하고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닌가. 결국 이것은 극복되겠죠. 극복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따스하고 정말 좀 이렇게 살기 좋은 이런 이제 섬이 됐습니다. 네. 제주 전역에 걸쳐 벌어진 가슴 아픈 참상. 4.3은 1947년에서 1954년까지 7년 7개월에 걸쳐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인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혹하게 학살된 사건입니다.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야 할 그 시절. 제주에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작품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동백꽃이 또 4.3을 보통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백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4.3과 연관짓게 되었을까 사실 좀 궁금했어요. 제가 그 4.3 증언집을 공부하면서 네. 한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네. 저 눈밭에 저기 동백들을 보면은 네. 그때 생각이 난다. 이런, 네. 그런 대목을 읽었습니다. 네, 당대를 체험하신 한 할머니의 그러한 연상이기도 하고요. 네. 4.3이 예술로서 승화되는 일 어떤 중요성을 좀 갖는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4.3을 표현하고 공부하면서 네. 원심 방향으로 밖으로 자기를 네네. 훨씬 열어가고 또 확장하고 네. 아마 그게 그 4.3의 그 희생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직접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니냐. 이게 자양분으로 삼고 이게 후손들의 삶을 더 밝고 깊게 가져가자. 이 말씀은 후배 예술가들에게도 참 닿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처음에는 상당히 두렵고 네. 참혹하고 이랬지만은 조금 이렇게 이제 깊이 보면은 이게 두려운 그런 마음을 용기를 줘서 힘차게
이래가 힘이 되고요. 그래서 그 현재의 삶이 더 든든해지고 바로 잡히도록 하는 그런 그 기저가 되는 것이 사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 4.3이 주는 의미와 교훈 외에도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을 되짚어보는 작품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민족미술작가 홍성담의 5월 연작은 5.18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장면을 담은 판화로 대중들에게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합니다. 유럽 여행을 다니면 홀로코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올해 들어서 사실 저도 캘린더에서 4.3 추모라는 걸 글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인식과 그다음에 좀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기대와 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삼을 침묵 속에 묻어두지 않으려는 예술가들의 노력으로 역사는 예술로 승화되며 상처를 위무해 주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4.3 해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4.3의 진실을 담아왔던 박경훈 화가의 80년대 판화 연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나우제주컬처 오늘은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마련되고 있는 포스트 트라우마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옆에는 또 박경훈 작가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IBS 오랜만에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은 또 이렇게 작가님으로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4.3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87년도 6월 항쟁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오는데 그걸 기점으로 이제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그 현실 참여적인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제주도에서는 4.3이 이제 그 첫 화두가 됐고 그 시기에 저도 이제 4.3이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고 네. 또 그 전에 너무나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였기 때문에 그걸 작품으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매달 했었죠. 20대셨어요, 그럼요, 당시에? 그렇죠. 뭐 우리 그 80년대 대학 다닌 동기들이나 세대들이 어쨌든 우리 사회의 변화, 네. 또 독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거에 대한 욕망이 들끓던 시대고 네. 뭐 소위 386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세대들인데 특히 제주도에서는 민주화 운동 역시도 4.3을 비껴나서는 할 수 없었던 깊은 내상이었죠. 박경훈 화가의 판화 연작 토미는 4.3을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용기 있게 4.3의 진실을 정면으로 담아낸 작품들인데요. 강렬한 표정과 흑백의 대비가 인상적인 40여 점의 작품들이 4.3의 분노와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품이 꽤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모아놓고 네. 보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 가운데 다 아까운 자식이지만 좀 네.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쪽에 저기 낫을 들고 있는 거 있죠? 네. 저게 네. 격인가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4.3이 사실은 광풍처럼 지나고 그 70년을 살아내야 된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4.3의 진정한 담지자고 진짜 최대 피해자인 것이죠. 네. 젊은 사람들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남겨진 앳된 여인들이 자식들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본인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상태에서 삶을 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작품에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나오죠. 네. 분명히 안에 어떤 분노, 그 당했던 억울함, 네. 그러니까 증언체록 이런 거 하면 막 터져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것을 저는 낫을 들고 이렇게 네. 마치 벨듯이 서 있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으로 네. 표현을 했던 저 작품이 저한테는 나름대로 그런 잘 표현된 작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술가의 역할을 흔히 잠수함 속의 토끼에 비유합니다. 예술은 현실을 가장 냉정하게 반영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은폐되며 제주의 삶을 옥죄어왔던 4.3은 여전히 생생한 상처이기에 4.3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대중과 공감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비극적 역사가 사장되지 않는 길은 창조의 원천이 되는 길이죠. 그래서 4.3에서 보여진 인간성에 대한 다양한 그런 사색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사실들, 네. 만날 수밖에 없는 흑역사 같은 사람의 모습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술적 작업으로 그걸 이제 끌어내서 앞으로 이제 후학들이 또 젊은 작가들이 해내야 되지 않느냐.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4.3 외에도 20세기 동아시아 제노사이드의 아픔을 담은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30만 명 이상이 희생된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의 삶을 작품으로 표현한 중국 작가 우웨이산의 조각을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트라우마를 주제로 전시회가 마련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4.3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행해졌던 제노사이드도 다루고 있어요. 이 작품이 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품도 작가라고 들었어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작품은 가파인망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은 우에이샨이라는 조각가입니다. 난징 대학살의 상징적인 조형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이요? 그 뒤에 보시는 이 건물이 난징 대학살 기념관입니다. 옆면을 이렇게 보시면 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형태가요. 칼이 이제 중간에 절단이 되어 있고요. 하늘에서 보면 이게 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단된 것을 통해서 어떤 평화, 그다음에 전쟁의 끝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칼을 잘라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1937년도 그 일본군들이 난징을 점령을 했을 때 일본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난징의 저항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조금 무차별적인 만행이 자행됐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약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그걸 부정하죠. 도저히 그 기간 동안 30만 명을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나오고 수 있군요. 없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관계가 조금 모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유골들도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 발견된 것 그런 증거 자료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의 역사를 소재로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현실 안에서 겪은 수천에서 수십만 명의 폭력과 학살의 상처는 제주의 4.3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역사 속의 입장은 다르지만 언젠가는 결백과 진실을 향한 숭고한 희생, 평화 의지가 실현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미술 작품을 와서 보시는 걸로 아는데 미술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술 작품은 읽으셔야지 됩니다. 읽는 것이라고요? 네, 읽는 것이다. 작품 읽으셔야지 됩니다. 뭐가 써 있나요? 글은 없습니다만 작품을 읽으셔야 되죠. 우리가 정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을 꿇고 애절한 통곡하는 모습으로 한 남자의 다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군인이 총으로 지금 때리려고 하는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그 많은 한국 젊은이들을 징용해 갔죠. 그 지금 징용해 가는 경북 영양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작품을 만드셔서 기증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일본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전쟁 당시 강제 연행된 조선인 군부의 모습을 담은 일본의 조각가 긴조 미노루의 작품은 전쟁 가해자와 피해자를 넘어 전쟁 자체의 참혹함을 생생한 조각으로 보여주는데요. 지난 시대 안타까운 동아시아 냉전의 역사는 이제 예술로 승화되어 다음 세대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역사를 배우고 고쳐나갈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의 장이 또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관람하러 오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네. 아주 흐뭇하고 기쁘죠. 저 아이들이 문화도시, 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화시민으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번 전시가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진다고 들었어요. 서울의 6개 공간에서 사삼미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이한열 기념관도 있고요. 또 홍대 앞에 있는 대한공간도 우리 제주도와 친하게 일하고 있는 성북 네. 문화재단 산하 공간들 여기에서 제주 사삼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를 합니다. 전시 제목은 잠들지 않는 남도입니다. 안치환 네. 가수가 지은 88년도에 지은 노래죠. 네네. 서울에 혹시 방문하실 수 있는 분은 그 공간 찾아가 보시면 네네. 서울 시민들에게 사삼을 알리는 그런 전시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삼이 있는 그대로 사실 우리에게 좀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술성을 더하면서 네.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예술의 힘은 그런 겁니다. 정서적 공감을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그 실제로 현기영 선생님이나 김석범 선생님 같은 소설가, 네. 또 강요배, 박경 같은 화가들이 네. 그림을 그리고 판화를 하고 또 굿이라고 하는 종교적 제의를 예술적 퍼포먼스로 연결하고 네네. 그 제의와 퍼포먼스를 그 사삼의 아픔을 당한 그 지역 공동체, 유족들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조직화하는 과정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삼 예술의 위대한 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보셨나요? 지금 수천 명이 오고 있고요. 네. 특히 날씨 안 좋을 때 사람들 많이 오시던데 날씨 좋아도 작가미술관 네. 들러서 전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공간 자체가 네. 공원 같은 느낌도 있어서요. 그렇죠. 날 좋은 날에도 미술관 전시도 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전시 많이 기획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의 사삼이 예술을 통해 더 멀리 알려지고 평화와 상생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